네, 제가 오늘 발표한 기업은 페넌티라는 회사입니다. 어제 공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것 보는 과정에 다른 블로그도 좀 참고해봤습니다. 페넌티라는 회사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리조트랑 호텔을 직접 짓고 운영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장도 같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압수수색 내용이 뭐였냐면 페넌티가 2개월 만에 자기가 딴 상을 2배로 팔았다.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한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공시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상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 2009년 회계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바로 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이때도 처분에 관한 건 없었고요. 하지만 자산 양수도 공시가 따로 있었는데 요거엔 이제 매입할 때 500억 정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500억 정도에 매입했고 그럼 2개월 만에 진짜 팔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고 이 500억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원래 삼성물산에게 이제 이거를 건물을 완성해서 넘기는 과정이었는데 중간에 자금이 좀 부족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도 150억 정도 들었다고 돼 있고요. 500억 플러스 150억 해서 650억 들었는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중도에 넘겼고 공시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때는 IFRS가 변경되기 전이어서 기간을 나눠서 인식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현금 유동성 조기 확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바로 넘겼다. 그래서 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원래 이 금액에 1170억에 넘기려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덜 하고 넘겼기 때문에 970억에 넘겼다라는 것이 모두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상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상이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네가 사서 공사해서 우리 줘. 근데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빨리 팔았어. 이게 과연 시대 차익인가? 과도한 시대 차익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K온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에 공시를 보고 궁금했던 것은 이제 SK온이 자회사들의 채무 보증을 섰다는 내용이었는데 뭐 배터리 사업에 뭐 투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먼저 이제 찾아보니까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SK온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지금 96.68%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고요. SK온은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2년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액이 4조 7,421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346억 원 적자입니다. SK온이 이제 대대적인 투자로 외형 확장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요. 근데 자금 조달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IPO를 하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시도했는데 물적 분할하고 IPO를 하는 그런 기업 행태에 대해 마침 비난이 좀 거세지면서 IPO를 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프리 IPO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4조 원 정도를 이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8천억 정도밖에 조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SK온도 자회사들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태양삼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제 태양삼시는 코넥스에서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의외다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특수 전선이랑 이제 커넥터 같은 기타 부품을 운영한 케이블 모듈을 조립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초극세선이라고 이제 얇은 선을 가공하는 데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제 26일자 올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한 회사이고요. 코넥스에 상장됐는데
또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 600억이랑 이제 21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율을 보면은 현재 자사주가 16% 정도 되고 이제 대주주 및 이제 관련 특별 관계인들이 72.75%로 이제 유통 물량이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공시를 발표했는데 한 6.5%로 이제 한 10%를 남기고 자사주 소각을 했고 앞으로도 아마 자사주 소각을 할 그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유통 물량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제 자사주가 많은 것은 흥미로운데 이제 과거 애니메디 솔루션 같은 회사처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관심 있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기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공시 발표하면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회사를 처음 봤는데 여기가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흔히 말하는 이커머스 업체인데 여기가 매출하고 영업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실적은 꾸준한데 성장성이 매우 낮은 회사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그 산업재를 B2B로 전자상거래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매출 비중은, 네,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내 1위 MRO 업체인데, 여기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이 MRO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기업 소모성 자재를 유통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가 원래 그 삼성에서 만든 회사였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삼성에서 너네가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터파크에 매각했습니다. 여기가 돈을 잘 벌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한 거거든요. 경쟁사로는 LG가 만든 서브원, 그리고 광동제약의 코리아이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전자상거래 업체, 그 전자상거래 사업 MRO 매출이 전체 80%고, 그 MRO 그 매출에서 80%가 삼성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비삼성 계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심이나 홈플러스, 하나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매출이 MRO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영업이익의 절반은 아까 그 위에서 말씀드린 의약품하고 의료용품 도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용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가 안현케어라는 회사고요. 여기 아이마켓 코리아의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17년에 3조 하다가 살짝 떨어지다가 이제 21년도에 3조 1천억을 달성했어요. 보시면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크게 늘긴 했는데 이게 이 안현케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거라 뭐 성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300억이고 이커머스 제 특성상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기가 좀 좋은 게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한 5%에서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로 뭐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은 11.94배고 22년 매출이 나왔는데 22년 매출이 3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63억, 순이익은 291억으로 작년에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그 재무제표를 나타낸 건데 뭐 보시면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영업이익도 뭐 비슷한 수준이고 매출액도 좀 늘긴 했는데 뭐 영업이익률이 안 늘었으니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에서 2% 사이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가 삼성의 협력 업체예요. 뭐 옛날엔 그 삼성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뭐 협력 업체지만 꾸준히 삼성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당연히 이제 대기업의 그런 협력 업체니까 이익 성장은 굉장히 어렵고 영업이익률이 2%를 넘긴 마지막 해가 2015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배당주로는 괜찮은데 이제 성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성장주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공시 발표에서 레몬레인의 차기작이 성공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좀 연속 히트작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진양철이 없다면 뭐 이게 결론입니다. 레몬레인은 이 드라마, 예능, 공연,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해서 봉급 콘텐츠 IP를 또 활용을 해서 IP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송 영상물 콘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 유형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 매출과 저작물 매출로 나뉘어져 있고, 매출 비중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콘텐츠 제작 쪽에서 97.8% 정도, 저작물에서 2%, 기타에서 0.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작이었던 이 재벌집 막내아들 최근의 히트작이고, 2022년 기준 매출이 이제 444억,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60억, 당기순이 마이너스 68억 정도 났습니다. KBS에서 하는 드라마다 보니 KBS 동시간대 월화 드라마의 지금까지 시청률을 한번 보니 2018년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이 드라마가 평균 11%를 넘은 이후로 지금까지 1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이 기황후를 찍었던 이 한희 감독이 7년 만에 연출을 맡았고, 계획, 감호, 주몽을 집필한 정형수 작가께서 집필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엄청 잘 될 것 같진 않은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인데, 이 색강역에 있는 KBS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오아시스를 이렇게 붙여놓은, 나름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작이 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평균 이상 정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y call me a god.